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13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군이라는 의미 부분도 실적 관련된 부분이죠. 실적 관련된 부분에 누가 먼저 시도를 했는가, 누가 먼저 파동 부분들을 만들었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85,000원까지 돌파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자, 여기서 이제 9만원까지 시도 부분들을 가능할 건가, 한번 우리가 관심권을 좀 크게 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7만원대, 72,000원대부터 9만원, 그 다음에 지금 85,000원까지 거의 한 20% 정도 상승폭이 나왔는데, 실적 기대감이죠. 어제 그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하고 약간 혼조서 따로 놀았어요. 따로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 부분들을 본다 하면, 첫 번째 나스닥의 상승 이유 부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표 주가가 노무라 쪽에서 55달러에서 100달러 정도까지 상향을 좀 시켰어요. 2분기에 D램의 상향, 목표가 수요의 상향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월달 정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랜드의 인수합병 논의 촉매제 등, 특히 이제 5월 하순 정도에 투자자들하고 이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거다라는 기대감 부분이 반영이 좀 되면서 55에서 100달러까지 한 번에 목표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상향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죠. 자, 이 여파 부분이,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작년 뭐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가 1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위,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죠.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4분기의 생산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D램 매출액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거의 한 58% 정도 증가됐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20% 약간 미만, 17에서 19 정도 사이. 그래서 좀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카파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가 2위. 그래서 동반성상 부분들이, 수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업체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바닥권에서 반등 부분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이 영향 부분들이 다른 섹터 쪽으로 지금 순환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트로이카, 그다음 뭐 철강, 이렇게 한 번씩 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그 모습 기억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레벨업 부분들이 다른 섹터보다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격차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작년에는 완전히 좀 뭡니까, 따로 놀았어요. 주도주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중에 가고, 격차가 너무 클 때 한 번씩 순환매 부분 돌았는데, 지금은 이 간극 자체라든지 이 시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면서 거의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의 상승 부분들이 그런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고, 다우지수의 약간 혼조세 0.6% 정도 혼조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무역 규제, 이게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하지만 이제 기조 자체가 서로 협상 카드 부분들을 주고 뺏고 부분들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말이죠. EU가 미국 제품에 관세 부과하면 자동차 중에도 관세 부과하고, 캐나다 총리 쪽에서도 관세는 관세고 나프타는 나프타고, 그래서 나프타하고 관세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이걸 주장 부분들 좀 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나프타든 한미 FTA든,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중국, 뭐 메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철강도 아니에요. 철강을 빌미로 해서, 철강이라든 알루미늄을 빌미로 해가지고 각 나라들과 FTA라든 뭐 TPP 같이 TPP 부분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에 대한 모든 종결점 부분들은 중국의 직접재산권 가지고
공격 부분들을 할 가능성 자체는 커요. 그래서 올해 11월달 중간선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시점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일단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건 그 영역 싸움이죠. 영역 싸움인데 그냥 온순하게 하고 영역을 내줄 수는 없죠. 그 영역을 내줄 때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치열하게 싸울 때마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좀 시끌시끌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로 봅니다. 하지만 근데 영역 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그 좋은 패를 갖기 위한 하나의 뭐라 할까요? 착수? 바둑일 때 하나씩 툭탁 주지 않습니까? 착점을 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는 따로 움직였다. 나스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더블 이상의 목표 주가 상향, SK하이닉스하고 전기전자, 반도체 쪽, 반도체 부품 관련된 반도체 부품 관련 부분에서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스 시코가 파동 부분 나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하고 계속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뭐 무역 분쟁 이슈 부분들을 내려서 약간 혼조세. 그리고 국제유가는 시초 생산성 보고하고 미국의 4월 셰일가스, 셰일 오일 생산의 증가 전망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지수 자체가 박스권 상단 부분들 가기까지 실적이라는 모멘텀하고, 그 다음에 금리,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로 들어가겠죠. 다음 주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종목군별의 기술적 반등 부분들의 영역 부분들을 열어두시고, 실적 우상향이 되는 것은 자동차 섹터하고, 그 다음에 뭐 정유화학, 뭐 이런 섹터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관련된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4차 산업혁명, 어제 누구죠? 그 부총리가 그 5G의 필요성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관련 종목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를 증사를 합니다. 생산량 한 3만 대까지 늘리면서 파주의 E6 두 번째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고 및 점유율이 세계 1위, 2년 사이에 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어제 그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 그 들으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저희 이제 뭐 중요한 내용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올린 걸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사드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항공의 그 여행객들 모집하는 거 올려드렸었죠. 이스타항공, 찬중의 한중길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열리면서 중국이 하반기부터 노선 재개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도 두 표 반대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두 표까지 반대표가 없으면 그건 너무 좀 뭡니까? 완전히 좀 그렇죠. 그래서 두 표는 반대표가 나왔고 한 표가 막 기권일까요? 거의 3,000표 중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15년, 25년 다음에 마오쩌둥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오쩌둥과 그 다음에 덩쇼핑, 그 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금수저 역할 부분, 금수저는 아니지만 후광 효과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떤 시진핑은 이제 남북,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라든지 그 다음 TPP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물고, 약간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2, 4분기 지나서 3, 4분기, 특히 늦어서 하반기까지는 TPP 가입 여부 부분들의 결정 부분을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한중 FTA 부분하고 어떻게 맞물릴지 이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내용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드의 영향권 부분들이 지금 벗어나가면서 서로 경제 협력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이 좀 되는 그런 구도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 역시 아무래도 저쪽에서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에 반사 효과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이제 드디어
유상증자가 성공을 했습니다. 1조 2천억이에요. 신주 발행 가격이 98,800원으로 확정이 됐고 70% 그 청약률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100% 약간 넘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죠. 삼성중공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렇게 유상증자 부분들을 시작하고 청약 부분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전으로 인해서 약간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최근에 수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아마 크게 부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관련된 부분을 하시면 저 같으면 유상증자 받아요. 저는 유상증자까지 다 받고, 근데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최근에 상승 폭이 급격하게 나왔는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 자체를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만원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요. 지금 거의 이제 2만원 가까워져가는 상승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 받았는데 이걸 바로 수익권을 내겠다 하면 약간 너무 급한 생각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예전에 제가 아시는 그 선배님이 그 회사 다니시면서 그 회사 주식을 받았을 때 아마 8,000원, 7,000원대로 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어요. 2년, 3년 정도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된다. 그런데 매 달마다 주가가 변동성이 크니까 위아래로 진폭폭이 나오니까 안절부절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시나리오 가고 있죠. 2만원대까지 갔으니까.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차분하게 1년 이상 최근에 1년 이상 정도 놔두시면 지수 자체가 글로벌 경기 부분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유상증자가 이제서야 성공 부분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보시면 어제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 부분이 나왔다면 코스닥은 모멘텀 쪽에 좀 더 많은 부각 부분들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따로 움직이는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종목이 지금 3월달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양쪽 다 그 수급이 같이 모멘텀 형성되는 종목군으로 같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5G나 4차 산업이면 계속 올해는 이거 가지고 놀자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서만 계속 워낙 섹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종목군들만 계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 부분도 좀 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투영을 좀 시키고 있어요. 7만원대, 7만 2천원대 코멘트 드렸는데 8만 5천원대, 9만원 근처까지 9만원 넘어가는 것은 조금 지금은 부담스럽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2배 정도 상향 조정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그 구간 내에서 9만원, 7만원대 후반, 8만원대 후반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챙기는 것도 하나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동 부분들을 좀 대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 그 링크를 공지사항이라든지 댓글에 요약 부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오시면 어떤 빠른 뉴스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3월 13일 이수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